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핌의 오상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목대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10월 달에는 추석 연휴가 끼고 하는 바람에 또 좀 한 달 정도 시간 텀이 있었습니다. 거의 한 달 반, 두 달 된 것 같습니다. 예, 2달 됐네요. 그러고 보니까 9월 초에 뵙고 와. 오늘은 저기 수능 시험을 미 있는 이제 11월 13일입니다. 네. 그 한 2달여 사이에 시장도 좀 뭐 너무나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그쵸. 예, 또 뭐 약간의 그 조정 기운도 좀 보였습니다. 포트폴리오 이야기 좀부터 먼저 하고서 갈까요? 네. 포트폴리오는 크게 변한 게 없는데, 이제 보통 저희가 적극적인 그 자산 배분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좀 뭐가 변했느냐? 사실 지난달 대비했는데 그 사이에 좀 미세한 변화는 좀 있었거든요.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이 좀 사실 출렁거렸던 구간이 있었지만 다시 또 랠리를 보이니까 최근에 뭐 AI 반도체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관심 많이 가지시고 삼성전자 사야 되느냐 SK 하이닉스 계속 들고 가야 되느냐 질문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모델도 잘 따라갔고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뭐 업사이클 혹은 AI 슈퍼사이클에 기반한 한국 반도체의 랠리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그 주식 코스피에 대한 엑스포저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뭐 중국 쪽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약간 이번에는 뭐 유럽이나 조금 조정을 받았던 지역으로 살짝 차익실을 하는 움직임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큰 의미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변화라고 한다고 하면 약간 그 위험 자산을 갖다 아직까지는 좋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트폴리오상으로는 뭐 크게 바뀐 건 없는데 좀 그간에 좀 꾸준히 올라왔던 중국 쪽의 비중을 좀 약간 줄인 거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예. 중장기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포트폴리오는 이게 수시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 이게 사실은 저희 하우스 안에서는 위클리 주간으로 조정을 하고, 이제 뉴스핌하고 커뮤니티 이야기를 할 때는 저 월간 변화율을 축적해서 가져오는 구조입니다. 상당히 액티브한 모델이죠. 네. 자, 그 액티브한 조정들이 이렇게 뭐 많은 이슈들 때문에 이제 있었을 텐데요. 우리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국내 시장에서는 환율이 자꾸 이러는데 이게 왜 그럴까? 외국인들도 좀 뭐 이렇게 우리 국내 주식을 팔고 있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쪽 같이 이제 아울러 가지고는 AI 버블이 이제는 진짜 얼마큼 왔나, 이것도 이렇게 그 담아도 될까, 이런 좀 걱정들. 오늘은 그 부분에 좀 약간 포커스를 맞춰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먼저 이제 약간 시장 조정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주에 조정폭이 생각보다 깊었죠. 예, 한국 그 투자자들 분들 가장 놀라게 했던 게 팔란티어 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팔란티어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숫자는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갑자기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항상 번덕스러운 시장의 속성인데요. 그 상당히 좋은 펀더멘탈, 매출 성장 상당히 좋고 영업 이익률도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성장 기업으로서 측정하는 룰 오브 40, 즉 그 매출 성장하고 현금 흐름의 마진을 합한 값이 40을 넘게 되면 이 소프트웨어 기업 혹은 성장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그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100을 상회하거든요. 예, 상당히 좋은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PS라고 보통 해서 그 시가총액을 갖다가 매출액으로 나눕니다. 보통 성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매출을 기반으로 보는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이 80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속칭 잘 나간다고 하는 M7 기업들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한 4배 정도 높은 수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 PS가 시가총액을 갖다가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 한 10배 정도 된다고 하면 과거에는 저희가 비싸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엄청 비싼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정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흠칫 놀랐었고, 그때 마침에 이제 AI 버블론까지 같이 겹쳐지면서 조금 조정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의 또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한국 투자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출렁거린 거예요.
이유인즉슨 자 원달러 환율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러시죠. 지난주에 그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한 7조 원 정도 매도를 했는데 대부분 반도체 기업들을 매도를 했거든요. 그동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으니까 예. IT 기업들 조정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조정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PE 밴드를 보게 되면 한 10년 네. PE 밴드의 상단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대비해서 많이 오른 게 사실입니다.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코스피가 꼴찌였는데 글로벌 갑자기 1등이 된 거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이게 웬일일까? 네, 투자자분들 많이 의구심을 가졌었고 뭐 일찍 그 사이클에 베팅하셨던 외국 투자자들은 최근에 이제 좀 일부 차익 실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그 원달러 환율 1,46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이 그 주식을 팔고 환전했으니까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더 약세를 보였었던 구간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이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거주자들의 해외 증권 투자 얘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저희 서학개미를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서학개미 분들이 결국에 투자하려고 하면 그 원화를 갖다 달러로 바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 대비 3배 정도가 많습니다. 결국에 외국인들이 아무리 투자를 하려고 해도 한국 사람들 더 해외를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어력이 생각보다 약해지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더더구나 우리 3,500억 달러 미국 대미 투자하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뭐 분할로 투자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환율 방어력이 약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뭐랑 연결되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을 투자할 때는 보통 원달러가 강세에 베팅을 하게 됩니다. 강세라는 네. 가정하에 베팅을 하게 되는 거죠. 환율로도 먹고 주가 차익으로도 그렇죠. 먹고 예. 주식은 계속 오르고 주가는 오르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출렁거리고 약세를 보이게 된다고 하면 결국 수익률을 깎아먹는 수익률의 네.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투자한 지 얼마 되지 않은데 원달러 환율 출렁거리게 되면 불안하잖아요. 환에서 다 깨져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손절하거나 혹은 기존에 많이 투자했던 분들은 이 정도면 됐어. 혹은 차익 실현하게 되면 결국에는 코스피가 출렁거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투자에 관련된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외국 투자분들이 장기 투자한다기보다는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 단기 투자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 그 코스피의 변동성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레벨이 이제는 진짜 뭐 뉴노멀이다. 네. 환율의 뉴노멀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네.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포트폴리오 자금들은 그때그때 어떤 속도, 폭을 갖다 이렇게 뭐 키울 수도 있지만 네. 지금은 이제 미국하고 한국의 금리 차이나 성장의 어떤 속도의 차이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는 뭐 한국의 금리가 미국만큼 오를까 하는 의구심, 그렇게 되면 돈은 결국은 뭐 금리가 더 높은 쪽으로 이렇게 쏠려갈 수밖에는 없다는 네. 뭐 그런 어떤 밑바탕들도 참 이게 여전히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금리 차이 같은 경우에도 예. 미국이 많이 좀 빨리 내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요. 안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예. 원달러 환율 안정에는 좀 부정적으로 지금 작용을 그 했었던 표에도 이제 그렇게 써주셨는데요. 연준이 좀 금리를 좀 화끈하게 내려줄 만도 한데 또 워워 하면서 좀 예.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 외국인들이 결국은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네. 그러면은 환에 대해서 좀 뭔가 조치가 더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냥 그들이 돌아와야 결국은 환이 안정이 되는 건가요, 이게? 외국 사람들은 돌아오셨죠. 외국인 예. 투자자들은 돌아왔고요. 역사적 예. 평균으로 봤을 경우에는 뭐 이제 고점을 갖다가 이제 고점 수준은 아니지만 그 아직까지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내 투자자들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사는데 국내 투자자는 계속 팔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옛날에 동아 운동하면서 물렸던 예. 아픈 기억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오르다 보니까 예전에 신발전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원금을 회복하면서 많이 파셨던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반면에
외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네네. 많이 샀었고요. 한국의 지배구조 개선 관련된 스토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사실 한국을 갖다가 많이 투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이게 외국인 자금들의 신뢰보다는 국내 자금들의 자신감의 문제가 좀 더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수출을 많이 했는데 지금 원달러 쪽이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환전을 급하게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원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그 해외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하고 나서 위에서 달러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원화 대비해서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해지를 안 하고 있는 펀드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한 번씩은 달러 자산 이야기를 또 많이들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분위기가 계속 이렇게 1460원 뭐 위로 이렇게 위에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는 좀 달러를 갖고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우리 진짜 요즘에 좀 뭐 다들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셧다운 때문에 미국 경제 상태가 어떤지를 잘 모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AI가 이끌고는 있는데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실물에서도 사실 뭐 AI 쪽에 투자가 상당 부분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역할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에서 보면 이게 AI에 대한 다시 버블 논쟁 또 이야기가 일고 있습니다. 네네. 한번 우리 목 대표님의 고견을 한번 좀 전해 주십시오. 일단 경제 지표부터 먼저 얘기하면 셧다운이 이제 사실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과연 고용 관련된 거,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 활동에 관련된 아주 다양한 이제 그 경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 관련된 데이터는 여태까지 민간 데이터들 많이 보게 되면 생각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 올라간다라고 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요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혹은 약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증시에는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 관련된 데이터들, 민간 데이터의 그 움직임을 봤을 경우에는 안정적이다.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고요. 고용 데이터들이 최근에 안 좋습니다. 특히 이제 민간 기업들의 해고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해고 수치가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그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거 경제가 지금 안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사실 뭐 투자하다 보면 가장 좋은 게 그냥 평평하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놀래키지 않고. 근데 고용 데이터들 안 좋다 보니까 특히 해고 관련된 데이터가 안 좋고 그렇게 되면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뭐 경제 데이터를 다 봐야 되겠지만 고용 쪽은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결국에 금리 인하 압력이 더 높아질 것 같다. 그래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올해 뭐 한 3번 정도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됐었고, 그래서 2번 정도 이제 재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상반기까지만 해도 미국 고용 지표는 신규 그 채용은 좀 많이 하진 않더라도 해고를 그렇게 뭐 아주 활발하게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해고하겠다라는 그런 게 좀 많이 나오나 봅니다. 뭐 AI 서비스가 또 확산되면서 해고가 많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민간 기업들 중에서 그 해고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게 왜 해고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경제가 안 좋은 거냐? 이거에 대한 이제 그 투자자들의 걱정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조금 여러 가지 겹치면서 셧다운 됐었고 결과적으로 경제 지표는 잘 모르겠지만 고용 데이터는 안 좋았었고 이런 가운데 AI 버블 얘기 나오다 보니까 출렁거렸었던 거죠. 근데 이런 부분 상당 부분은 조금 많이 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CEO 같은 경우에도 AI 수요에 대한 긍정적인 좀 얘기를 했었고요. 여러 기업들 AMD도 향후에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AI 버블에 대한 우려감을 갖다 좀 많이 생각보다는 불식시켜졌었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한국에 있는 수출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10월달 그 수출 데이터도 보면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반도체 쪽 관련된 수출이 생각보다 호조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요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그 우려감이 좀 많이 완화된 것 같습니다. AI 버블 얘기 이제 할까요? AI 버블이 요새 지금 생각보다 많은데 기업들만 놓고 봤을 경우에는 아직 조금 버블이라고 말하기에는
수치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좀 약한 감은 있습니다. 일단 고평가 영역은 분명하죠. 예. 그렇지만 이제 뭐 지금 워렌 버핏 지수, 워렌 버핏이 이제는 이제 그만두신다고 하는데 버핏 지수로 봤을 경우에는 GDP 대비 200%를 그렇죠. 상회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 영역이지만 지금 M7의 데이터만 놓고 봤을 경우에 과거에 그 2000년에 그 IT 기업들과 비교해 보게 되면 생각보다 견조합니다. M7의 데이터를 하시면 뭐 실적이나 매출 뭐 이런 쪽에 얘네들의 그 펀더멘털. 네, 펀더멘털입니다. 네. 영업 흐름으로 봤을 경우에도 견조하고요. 자사주 매입하고 있고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M7 기업들이 대부분. 근데 사실 IT 버블 때는 이런 기업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불안하신 것 같아요. 예전부터 작년부터 시작해서 AI 버블에 관한 얘기는 항상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재 변동성, 심리를 측정하는 건데 높은 수준입니다. 불안하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그렇죠. 보통 아주 낙관적인 경우에 버블의 피크, 고점을 갖다 형성하게 되는데 아직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낙관적은 아니다. 상실한 건 아니다. 그렇죠. 법을 상실하게 되면 빅스가 뚝 떨어지면서 그런 상태는 맞습니다. 아직 아니다. 그리고 AI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뭐 챗 GPT나 제미나이 많이 쓰고 계시는데 최근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있어요.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 그 사용량을 이제 월간 토큰 사용량을 봤는데 2024년부터 월간 토큰 사용량을 보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비교해 보게 되면 1년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50배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50배가 늘어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구글이나 알파벳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수익을 폭증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투자하셔야죠. 그 그 수익의 기울기가 너무나 가팔라지기 때문에 뭐 알파벳도 대형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보고 있는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수요가의 폭증기에 있다. 이렇게 민간 수요의 폭증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미국이 뭐 AI에서 앞서가고 있지만 뒤처진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입니다. 우리 이번에 깐부에서 또 이게 이제 AI가 단순히 그냥 어떤 IT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안보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소버린 AI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2위 그룹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저희는 이제 3위 그룹이라고 또 얘기도 하고 있고 1위는 미국, 2위가 사실 중국입니다. 3위가 이제 기타 지역인데 3위 그룹들은 거의 100조 원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100조 원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전 같은 경우에 민간 투자가 아니라 민간 투자 플러스 국가 투자가 이제 등장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방금 전에 2위 그룹 중국에 대해서 투자를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 관심 안 가지시잖아요. 아닙니다. 제 플랜 카드 보면 좀 그렇던데 아무튼 그 중국 쪽 지금 AI 투자가 엄청 빠르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을. 그러면 미국, 중국 그다음에 3위 그룹까지 투자 금액을 봤을 경우에 저희가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젠슨 황 CEO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3조에서 4조 달러 AI 인프라 투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금액이 최근은 그 작년이나 재작년을 보게 되면 그 투자 금액은 1,0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027년이 되게 되면 이게 연간으로 투자 금액을 보게 되면 4,000억 달러 뭐 이렇게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젠슨 황이 얘기했던 3조에서 4조 달러 숫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향후 5년 내 그 정도 금액이 투자가 된다라는 거죠. 엄청난 숫자이고요. 사실 이 투자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한국의 반도체 메모리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사이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투자자 분들은 AI 투자 사이클이 맞다라고 하면 당연히 한국의 메모리 쪽에 대한 수도 증가하고 뿐만 아니라 전력 기기에 대한 수요 또한 폭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전력기기를 좀 잠깐 얘기를 하게 되면 최근에 오픈 AI가 그 AMD랑 계약을 하면서 6기가와트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얘기했습니다. 6기가와트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어요. 감이 잘 안 옵니다. 6기가와트.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데이터 센터 자체의 그 사이즈를 갖다가 전력으로 표시한 게 처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전에는 데이터 센터를 조원 뭐 이렇게 표기하는데
데이터 센터의 규모를 얘기할 때 전력으로 표시하기 시작한 거죠. 그만큼 전력을 갖다가 얼만큼 소모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보는 데이터 센터들 같은 경우에는 몇백 메가와트 예, 급입니다. 근데 기가와트면 완전히 다른 거죠. 그거의 한 10배 정도 수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큰 그 데이터 센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2022년에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 센터의 그 전력 소모량이, 프랑스 한 국가가 쓰는 거랑 거의 맞먹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2025년이나 26년, 27년 되면서 점점점 그 나라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전체 전력이 한 국가의 전력량하고 맞먹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 생태계가 또 어마무시하겠네요, 진짜.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전 하나만 세우려고 해도 네. 엄청나게 또 뭐가 이제는 뭐 부지 문제까지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여기서 뒤처지게 되면 이게 국가 안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정신없이 투자하고 있는 사이클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끝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내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아침에 오늘 또 이제 보니까는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언뜻 봤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2028년까지 네. 그 AI로 인한 전력 부족분이 무려 네. 이제 원전 44개 분량의 어떤 그 부족이 예상이 된다라는 네. 이런 보고서까지 있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쪽에서에 대한 어떤 새로운 기회들은 계속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약간 마이클 펄이 우리 영화 빅쇼트 네. 그분은 또 요즘에 계속 보면 AI 쪽이 너무 많이 이렇게 가고 있고 걔네들 회계도 좀 약간 의심스럽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지금 그렇죠. 회자되고 있는데, 예. 빅쇼트 영화 때문에 상당히 유명한 것 같고, 예. 히팅 레이시오, 성공률이라고 하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그냥 공포감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수익이 안 따라오고 있는데 투자만 계속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작년부터 의문점을 많이 투자자들이 제기했고, 근데 이게 선제적으로 투자가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에 대한 공포감도 있는 거고요. 근데 아까 전에 제미나이의 그 토큰 얘기를 잠깐 했지만 토큰은 실제로 이제 사용되는 그 말의 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해 동안 50배가 늘었다는 걸 갖다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분기 사이에 그 양의 또 2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익스포넨셜하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 생활이나 어떤 업무에 AI를 적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 처리 용량으로는 감당이 안 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고 데이터 센터를 짓다 보니 결국에 거기에 관련된 전력이나 기타 설비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러한 그 투자 사이클에 놓여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만 하면 좀 문제가 있겠는데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여기 뒤처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공포감이 계속적으로 있는 거죠. 약간의 포모 그런 현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하여 이런 인프라 쪽에 있는 회사들은 여전히 아까 말씀 주시기로 좀 잘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그 인프라를 사용해서 이제 뭔가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쪽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 거냐 이런 이제 고민들도 물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겁을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가 하셨듯이 그 닷컴 때의 겁을 상실했던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그래서 걱정을 타고서 다시 올라가는 어떤 그런 경계는 하셔야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리스크 요인이 많기 때문에 항상 출렁거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투자하고 있는 주식들 특히 미국이나 이제 성장주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존의 이익 대비 지금 전통적인 이익 대비 시가총액으로 봤을 경우에는 생각지도 못한 배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맞느냐라고 하는 의문점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불현듯 어떤 식으로 깨닫게 되면 또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는 언제든 높아질 수 있고요. 이게 증시의 출렁거림 현상으로 다가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강세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10에서 15% 조정을 갖다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끝나느냐에 대한 부분은
거는 아직까지도 저도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그냥 그때가 와봐야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인데, 하여간 아직은 우리가 이렇게 크게 이 어떤 스토리를 크게 의심할 그런 단계는 아니다. 더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그 조정이 오면은 그래도 한 번씩 사주는 게 낫겠죠. 아니면 통상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10에서 15%의 조정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경기 사이클과 맞물려 가지고 만약에 경기 사이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조정이 일어난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 조정의 폭이 깊어질 가능성은 크겠죠. 근데 지금은 경기 사이클이 업턴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좀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봤을 경우에 뭐 코스피로 넘어가서 반도체의 그 수요 대비 공급은 어떻게 되느냐. 뭐 물론 그 AI가 앞단에 있기는 하지만 그럼 수요는 존재하는데 공급은 존재하느냐 2026년까지 증설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제한적이고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DDR 가격이나 낸드 가격들이 나오게 있거든요. AI로 다 몰려가다 보니 범용 낸드랑 이제 범용 이제 디램 같은 경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게 분절된 세계 속에서 이렇게 공급 구조가 그 수요와 공급 구조가 어떤 미스매칭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전하고는 좀 다른 국면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목 대표님 모시고 긴 시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12월 초에 또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또 이렇게 연간 전망인가요? 네, 그 연간 전망 시간 알겠습니다.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